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작년도에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SDDC 기반의 뭐 지능형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드릴 얘기는 아무래도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건지,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얘기를 한 30분 동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썼던 장표인데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계속할 때 2016년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IoT 클라우드부터 뭐 빅데이터 AI 관련된 기술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일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DT라고 하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이 저희 기업 내부에, 조직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직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갔던 디지털 리더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공격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전환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실제 그 성과를 낸 분들은 전 세계에서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노력과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전환에 대한 시작을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 아니면 느느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투자 비용 자체에 대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많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무엇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효율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죠. IT에서 다뤘던 혹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너무나도 익숙한 영역의 데이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로서 존재하지만 저희가 아직 활용을 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OT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혹은 현장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기술들을 보통 IoT에 관련된 기술들 혹은 엣지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기술들을 쓰죠. 즉 기존에 존재했던 정형 데이터, DW나 마트, 그걸 가지고 비하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직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들, 데이터 센터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장 혹은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할 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죠. 세 번째 유형의 데이터는 아직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활용했던 데이터로 존재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익혔던 경험을 어떻게 데이터화하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화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장인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 특정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숙달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 혹은 전문적으로 이제 화력을 다루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온도를 몇 분 동안 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띄었다가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화학약품을 추가했을 경우에 아주 매끈한 용접이 되는지 대한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30년 이상 그 장비를 운영 관리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소리에, 아니면 이 정도 기간에, 아니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윤활유를 갈아야 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왔다고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데이터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기존에 다뤘던 데이터 말고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것은 데이터 센터 안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밖 그리고 현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얘기는 쓸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꾸는 것과 그 데이터가 가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식별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내부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를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되었던 뭐 데이터 라이크 데이터 허브라는 쪽으로 담아내기도 하죠. 한 번에 이동이 있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염리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것을 클렌징을 한 다음에 그것이 비즈니스로서의 가치가 얼마나인지를 다시 식별하는 데이터를 의미 있냐 없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들도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사전에 처리가 된 전처리가 된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하고 훈련시켜서 예측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간다면 그 단계별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앤 파이프라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데이터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가져와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랑 이 단계별 인프라나 플랫폼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어렵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통제할 거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회에 있는 법규를 지키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 말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데이터화 되지 않는 데이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 통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되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번째 얘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는 적절한 인프라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도구에 의해서 데이터가 가치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프라나 데이터 관리 도구는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인프라나 관리 도구들이 현재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30년 이상 사용했었던 인프라랑 데이터 관리 도구는 AI 시대랑 DX 시대를 위해서 설계된 장치나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즉 기존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가지고 DX 시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성과를 더디게 하고 적합하지 않은 현상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합을 해보면 기존에 저희가 30년 이상을 해왔던 아날로그 기술 그리고 인프라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요구와 적합하지 않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시점에서 저희는 히다치 벤터의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됐던 2016년도부터 이제 히다치 벤테라라고 하는 회사도 동일하게 변화를 추구했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발표 이후에 2017년도에 히다치 벤테라라는 이름으로 히다치 데이터 시스템즈가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기업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즉 전통적으로 저희가 스토리지에 담아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기업이 갑자기 왜 이런 형태의 사업 모델로 변화를 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 IT에 적합하지 않은 인프라, 즉 디지털 시대나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인프라이기에 그 적합한 환경을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서 시장에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을 히다치 벤터라는 2017년부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업 변화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는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부 기업이 활용했던 데이터 이외에 현장, 흔히 엣지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 센터로 가져올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러려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나 기존과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와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특정한 공간에 담아내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 앤 관리, 통제가 가능한 데이터 관리 영역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아진 이후에 분석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자동화되는 단계별로 적절한 플랫폼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그 플랫폼이나 단계별로 적합한지를 분류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식별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식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앞 세션에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뭐 전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가치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영역에도 AI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형식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는 일련의 엣지라고 하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전체 공간에 담아내고 분석이나 예측 혹은 자동화 단계로 적절한 플랫폼으로 옮겨갈 때, 그때 누가 이 데이터를 적기에 유연하게 플랫폼으로 옮겨줄 거냐, 이것도 반복적으로 이제 행위되는 일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히다치 데이터 시스템즈가 펜타오라고 하는 히다치 계열사죠. 그다음에 히다치가 3조를 들여서 거의 3년 동안 개발한 루마다라는 테크놀로지를 히다치 데이터 시스템즈와 합병을 하면서 히다치 펜타라로 변화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회사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히다치 펜타라는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기술 얘기를 하지만 앞에 패널 토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공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폼도 좋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기업의 문화와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변화, 업무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자문 앤 컨설팅 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히다치 벤테라는 다시 히다치 컨설팅을 합병을 하게 되죠. 결국 히다치 벤테라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 각 영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그 시리들을 위해서 설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적절한 자원과 플랫폼을 가져오기 위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즉 AI랑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 변화를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현대화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현대화를 위해서 SDDC 혹은 클라우드를 가속화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 즉 코어 데이터 센터 속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엣지 클라우드, 코어 클라우드,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클라우드까지 전반적으로 넓혀지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 그 다음에 처리되는 것, 그 처리되는 것 중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IaaS, SaaS가 아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예측하고 자동화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를 제공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IoT랑 클라우드랑 빅데이터 AI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생성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까지의 하나의 라인으로 형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니머드에도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큰 축이죠. 공장에 관련된 많은 자동화나 자율주행 혹은 빌딩에 관련된 인텔리전스 등등등은 모두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데이터로 존재하지만 아직 다루고 있지 않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담아내고 관리하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이동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냐는 어떻게 보면 IT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했던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내는 것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담아내고 하는 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빠르게 자동화 기반으로서 가치 있게 분류를 해내고 분류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학습하거나 자동화할 거냐에 대한 이 단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기업 내부에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개별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 단계별로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단계의 다양한 환경과 알고리즘과 패턴을 적용하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로 기거를 할 수가 있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고, 그것을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도 바뀌어야 되고 데이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기거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얘기는 디지털에 대한 확장을 얘기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히다치는 이것을 코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운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IT 관점에서만 저희가 찾아보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나 그들의 경험들 자체가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플러스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성과나 서비스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금융, 마케팅, 기술, R&D, 영업, 현장, 물류 등 전사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업무들을, 어떤 경험들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냐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새로운 TF가 만들어져서 IT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현장과 경험이 합쳐져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을 전사화한다라는 것에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전사화한다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TF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거냐, 그리고 이 디지털화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 부서별로 창의적인 행위 활동들을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IT 내부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현장과 경험이 융합돼서 전사적인 디지털 확장을 할 수 있는, 즉 디지털에 관련된 창의성이 전사로 공동 협업돼서 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죠. 작년서부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모델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델이지만, 저희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던 서버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기존의 스토리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자를 얘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기에 적합한 연산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기존의 레거시 업무와 디지털에 관련된 플랫폼 앤 시스템들을 운영하기에 사일로로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 없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운영 관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인프라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레가시에 관련된 업무들도 함께 수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인프라 영역에 대한 환경의 변화는 비록 인프라뿐만 아니라 적합한 플랫폼을 배포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 변화에 포함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플랫폼이 아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저희가 익숙하지는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렸죠.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차세대 클라우드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앤 플랫폼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공급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을 효승은 5가지 스택으로 완성을 하였죠.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100개사 이상의 고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경험을 하셨고, 실제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나왔기에 그런 모델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축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좀 드리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드린 얘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작년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SDDC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인프라에 관련된 변화들도 필요하겠지만 핵심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에 관련된 처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히다치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내부에 기존의 VMware에 관련된 일부 스택에서 VMware 탄주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개편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디지털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개발을 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플랫폼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탄주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합하기에 이 영역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관련된 처리 앤 분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히다치는 루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엣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이것을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성능과 확장과 관리에 상관없이 레이크에 담아내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전에 데이터의 가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카탈로그화해서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모델링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루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게 됐죠. 또 하나는 각 단계별로 가져와서 저장하고 분석 플랫폼으로 옮기고 예측하고 자동화로 넘기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각 타스크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을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영역에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업무 자동화를 발상하게 되죠. 결국 작년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거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에 관련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은 현대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인프라 영역이 추가가 되고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모델이 추가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아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SDDC 기반 클라우드 모델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카탈로그화하고 전처리하는 것,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과 예측 앤 자동화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AI 플랫폼까지, 그리고 그 업무 단계별로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털에 최적화된 인프라랑 데이터 운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레가시를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원활하게 이어갈 거냐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효성 인포메이션이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논하거나 아니면 그 자세한 얘기를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DX 센터를 통해서 SDG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와 데이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주신다면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관련된 모델과 변화된 운영 관리 방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